또 소정의 상품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대신 선생님 발표 들어보시면 마지막까지 남아계시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거니까 바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김진수입니다. 네, 이제 자녀분들 이제 고등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정보도 지금 되게 넘치고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죠? 지금 되게 많이 피곤해질 텐데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하실까요? 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간략히 드리자면 저는 지금 강사 대치동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원교육이라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시대인재 산하 학원이죠. 그래서 입시연구소에서 생활기록부 컨설턴트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교 약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학과도 2학년 과정까지 수료를 했고, 지금은 동시에 이제 약사 업무까지 겸업을 하면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많이 학부모님들이 여쭤보시는, 말씀하시는 질문들이 이제 중3 1학기가 끝났는데 지금 1학기가 끝난 지금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주로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 포인트들을 모아왔어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줄을 넣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다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시다 보니까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시로 가야 되는지 정시로 가야 되는지조차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많이 여쭤보신다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서 특강을 들으려고 하는데 수시에 맞춰진 특강을 들어야 될까요? 정시에 맞춰진 특강을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러면 어머님, 그러면 수시는 버리세요? 정시는 버리세요?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세요. 왜냐면요, 지금 정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딱 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지금 학군이 완전히 교육특구죠. 강남구나 목동구여서 수시로 전혀 진학할 수가 없는 환경인 경우죠. 소위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든 학교. 반대로 정시로 이미 정한 친구들은요, 이미 이과 기준 고교 과정이 사이클이 다 돌아가지고 굳이 수시로 안 가도 이미 지금 수능 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이 없죠 지금. 그게 아닌 이상 여러분 고1 1학기까지는요 우선은 수시에 조금 맞춰서 여러분 대비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고1 1학기가 끝나고 내신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딱 사이즈가 잡혀요. 나는 이 정도 공부했고 내 친구는 내가 생각했던 이 친구는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처에 어느 학원 다니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데 나보다 내신이 높거나 낮거나 혹은 내 내신 등급으로 내가 얼마나 더 하면 2학기부터 어느 등급이 나오겠다, 그런 감이 잡혀요. 그거를 정교 석차랑 등급을 봤을 때도 난 수시는 안 되겠는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때부터 정지를 해도 늦지 않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교를 수시로 왔고 작년에 이제 제 친동생도 수시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작년까지 아까 제가 컨설팅 프로그램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동생을 보냈는데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은 수시가 지금 훨씬 쉬워요.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고2, 고3 과정도 밟고 있어요. 수학, 과학 기준.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에 부분이 크게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특강이 수시용, 정시용 나뉘어 있지가 않아요. 그게 나뉘어 있으면 이상한 강의고, 카메라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이상한 학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눠져 있지 않고요. 정시 공부가 곧 수시 공부고, 수시 공부가 곧 정시 공부가 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여름방학 특강 혹은 고입 대비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여기 뒤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바로 나오는데, 지금 제일 많이 아까도 이제 어떤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고등 과정 선행하는 건 좋다.
좋은데 지금 아이가 지금 2학기 과정도 다 못했는데 해도 되는가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수학, 과학 기준입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너무 놀라신 거 아니시죠? 지금 중3에 나오는 역학 에너지 파트예요. 이제 자녀분들이 아실 텐데 어떻게 보면 과학에서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물리 파트예요. 물리랑 화학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시죠? 다들 체감 첫 들어갔을 때 체감도 그래요. 이 물리라는 게 참 우리가 여러분 롤러코스터 다 타보셨죠? 롤러코스터 다 타보셨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상들인데 이거를 뭐 에너지가 어떻고 힘이 어떻고 이거를 기술하다 보니까 되게 머리가 깨져요. 그죠? 그냥 부딪히는 거고 가속하면 가속하는 건데 그거를 공식으로 다 증명을 해야 되고 뭐 에너지를 계산하고 해야 되니까 되게 그 괴리감이 있어요. 내가 보이는 건데 이거를 다른 언어로 기술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중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여러분 수학 공부하실 때 이제 자녀분들 기준으로 뭐 x가 미지수가 들어간 방정식 막 나오고 뭐 정수와 유리수 해가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들 되게 어려워했잖아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게 중3 과정에 없었는데요. 점점 이게 아시죠? 투 과목이 원 과목으로 내려오고 원 과목이 중등 과정으로 내려오면서 중등 과정에도 들어온 내용이에요. 저 때는 없었어요. 근데 저 때라고 하면은 나랑 뭔 상관이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는 10년째예요. 10년째? 네, 10년 차이에요. 이제. 네, 그렇게 안 생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얘가 운동할 때 에너지 나오죠. 바로 볼게요. 물리 1에요.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 과정을 선행하면요. 오히려 2학기 내신이 커버가 되면 커버가 됐지 내가 중3 과정을 모른다고 해서 이거를 모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수학은 달라요. 수학은 2학기 과정에 뭐 2차 함수랑 그런 도형 파트들 나오잖아요. 그게 모르면 다음 과정이 선행이 안 돼요. 수학은 그런데 여기 과학은 아니에요. 이제 과학이 이제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고 이제 얼마 뒤에는 뭐 해당은 안 되시겠지만 뭐 중1, 중2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생명에서 유전 파트도 빠지죠.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대통령께서 뭐 킬러 문제를 왜 넣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리 1 역학에서 그대로 나왔고요. 거기서 더해지면 더해졌지 앞에 거를 빼놓진 않아요. 근데 수학은 앞에서 다 배웠다고 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구구단 우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는데 중학교 가서 다시 안 가르치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미분적분 하는데 그럼 방정식 다시 가르쳐요? x가 뭔지 다시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근데 과학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제로 여기 있던 내용을 아래로 내리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저도 그랬고 이제 원과목이라는 걸 처음 볼 때 굉장히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죠. 중3 때도 처음 보지도 못했던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통합과학 파트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볼게요. 통합과학에 나오는 마찬가지로 역학 파트예요. 물리 파트, 역학이 물리입니다. 물리 파트 보시면 제가 아까 말했던 거 나오죠. 뭐 속도가 어떻고 가속도가 어떻고 얘가 이동한 거리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죠. 자, 요 그래프 잘 보세요. 요 공식이랑 그래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실제 지금 현행되고 있는 교재가 완자 교재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볼게요. 네, 물리에 있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인데요. 요 그래프랑 이거 그냥 출판사가 대충 만든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똑같죠? 그림이 똑같아요. 그대로 나와요. 물리원. 그대로 물리원이 아니고 물리원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고1 과정도 물리원이 나오고 중3 과정도 물리원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를 배우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파트를 하기보다는 통합과학 과정에서 모든 학원이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시와 정시가 나뉘어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선행에는. 그래서 그 이제 학원에서 이제 뭐 물리원, 화학, 뭐 정규반 이렇게 개설을 해놓고 뭐 미래 혹은 장래 3학년 2학기 내신, 뭐 고등학교 통합과학 내신 그런 게 커버되면 커버됐다고 했지 이제 여기서 그걸 못 따라간다 이런 내용은 절대 없어요. 특강의 설립 자체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과학으로 진행을 할 건데 물리랑 화학이 제일 어렵잖아요. 생물이랑 지구의 고1 과정은요. 왜냐하면 지금 문이과가 나뉘어있다 보니까 문과 가실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까지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까지는 막 어렵게 파실 경우가 없어서 어렵게 파실 필요가 없어서 지금 고교 과정까지만 진행을 하면은 물리랑 화학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다 커버되게 저는 강의를 진행하고 대부분의 과학 강사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어차피 다 커버가 돼요. 만약에 근데 물리원 화학을 선택하냐 안 하냐 차이지만 어쨌든 이제 중3 과정을 건너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베이스로 이게 지금 실제 물리원 교과서예요. 제가 합성한 게 아니고요.
물리학 교과서 완자 책에 있는 내용이고 이제 저작권 때문에 많이 넣지 못했어요. 거기에 이제 더 나와요.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 자동차 운전 많이 해보셨잖아요. 가속이랑 엑셀 밟을 때 브레이크 밟아서 다시 후진할 때 그죠? 정지 넣을 때 브레이크만 넣을 때 그런 케이스들을 나눠가지고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앞에 걸 빼진 않아요. 절대 못 따라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죠. 중등 과정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리만 보여드리면 좀 그러니까 이제 화학도 가져왔어요. 중3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고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1학기 때 이미 공부를 했을 내용이에요. 학교가 정규 교과를 밟았다면. 또 화학 반응식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기체와 관련된 부피비 내용이잖아요. 바로 보실게요. 네, 화학 1에 나오죠. 그죠? 부피비와 더불어서 이제 뭐 양적 관계, 뭐 분자 개수, 질량비까지 더 붙여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다 알고 가면 도움이야 되겠지만 몰라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제 수업은 적어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구구단을 모르면 수학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과학은 그렇지 않다.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1 과정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고1 과정, 통합과학 과정에 나오는 화학 파트에서 중화 반응 내용. 중화 반응이라는 이제 산성 염기성. 뭐 아시죠? 뭐 베이킹 소다랑 염산. 뭐 식초 빨래, 뭐 식초랑 뭐 베이킹 소다로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이에요. 중화 반응이라는 게. 보시면은 화학원에 그대로 나와요. 그림 똑같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출판사 자체는 이게 내용이 똑같은 그냥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래도 다를 게 없고, 이제 그 아래 이제 정확히 계산하는 거랑 케이스를 나눠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화학원으로 개설했다고 해서 이거를 빼먹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이 화학원 가족이 고2 친구들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네 고1 과정 다 알고 왔지? 이게 안 돼요. 다 몰라요. 왜냐면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원래는 고2 애들이 고2 친구들의 그런 지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 성장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그 이상인데 그거를 고1, 중3 때 내리다 보니까 어차피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어차피 교과 과정은 위에 가면 다 다시 배우게 돼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는 좀 과학이랑 좀 번외되는 내용인데, 이제 과학과랑 관련해서 이제 생활기록부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생활기록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래서 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과를 진학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과가 좀 대입 자리가 좀 더 넓고, 입시하기에 편한 건 알고 계시죠? 아까 소장님도 이과라면 그렇게 뭐 등급이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과가 절대적으로 이제 자리가 많고 뭐 더 나아가면 이제 장래 취업 좀 조심스럽지만 취업 자리도 좀 선택의 폭이 넓어요. 네, 제 친구들도 이제 뭐 취업 준비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문과랑 이과랑 굉장히 달라요. 뭐 문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이제 과학의 시대다 보니까 좀 이과 친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많죠. 그래서 그럼 이과 제가 이제 이과니까 이제 이과생들의 선행 정도 따른 생활기록부 건설의 여기가 차이가 뭐냐? 고1 들어가면요 굉장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다들 이제 수시를 못 버리고 이제 수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수시를 챙기려다 보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에요. 과목 선생님이 작성해준 세부 능력 특기사항인데 어떤 방식이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뭐 선생님이 수행 평가를 내시는데 여기에다가 뭐 조사를 해와라, 보고서를 써와라. 지금 내용은 뭐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지만 더 나아가서 너가 위에까지 조사한 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이런 걸 많이 시켜요. 그런 것들을 적어주신 거예요. 세부능력 특기사항. 제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생활기록부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쓸 수 있도록 활동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왜 지금 세부능력 특기사항으로 네. 한정을 잡고 아, 네, 저예요. 옷이 똑같네요.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튀어나온 건 아니는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자율동아리, 개인적으로 한 자율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희망, 최종 생기부에는 들어가지만 입학사정관분들이 보지는 못하세요. 대학의 입시부가 보지를 못하세요. 미반영이 그런 뜻입니다. 수상 경력, 고등학교에서 내가 어떤 뭐 대회를 나가고 경시대회를 나가고 뭐 탐구대회, 보고서 발표대회 안 들어가요. 독서활동 옛날에도 이게 말이 많았어요. 진짜 책을 읽었니 안 읽었니 면접관들이 물어보시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책 이름 물어보고 이거 내용하고 소감 말씀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없어져서 좀 깔끔해졌죠.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이 수시를 포기한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요 찾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요.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단순화된 게 아니라요. 이제 학교별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선생님마다 학교마다 이거를 기입해주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넣어줄 수 있는 내용이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굉장히 달라서요. 이제 나를 나타내고 이제 수시 생활기록부를 어필하는 게 굉장히 난해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생활기록부에 기입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유의 차이가 발생해요. 왜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죠? 수학, 과학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이들 지금 벅차할 거예요. 지금 이미 선행하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벅차고요.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내신 챙겨야 돼요. 수학, 과학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리 해놓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제가 100% 이해하는 거 바라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지고 이름이라도 알고 역학이 뭔가 좀 알아놓으면 이런 것들을 좀 참여할 시간이 생겨요. 예를 들어 지금 간단한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은 허용이 되죠. 그 동아리 자체도 선생님들이 뽑는 학교는 많이 없고 그 위에 선배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 같이 뽑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기 지원 동기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붙잡고 계속 내가 뭘 했고 화학에 왜 관심 있고 화학 동아리 왜 들어가고 이거를 붙잡고 있는데 그 여유가 있냐 없냐 차이. 그래서 수시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걸 하기 위한 여유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 전환 포인트가 되는 게 지금 여름방학 시즌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놀고 싶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얼마 전까지 컨설팅했던 생활기록부 세부 능력 특기사항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선생님이 써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저는 이제 과학을 맡고 있으니까 과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업 시간 태도가 기본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써주지도 않아요. 들고 가서 써주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했고 이제 금속에 반해서 어떤 산화하는 반응을 실험을 해서 친구들한테 설명하고 보여줬다. 이제 그런 걸 잘 써주시는 거고 이제 과학 과정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국어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국어에서 이제 진로 활동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글쓰기랑 말하기 대회에서 자기가 이제 화학 공부했던 내용들을 쓰고 발표를 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계기와 자세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국어 과목에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여유를 만드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생명과학 내용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작년에 약대를 진학했죠. 이제 약대도 현역으로 내려왔잖아요. 약대에 대한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한 활동들을 고1부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선행을 시작하거나 내신 공부를 시작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벅차요. 늦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벅차요. 벅차가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시작했을 때의 과목사 그건 이제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단언컨대 딱 특강 혹은 특강 혹은 정규 강의 혹은 인터넷 강의도 과학이나 수학은 한 번 들었을 때 100% 이해하는 친구 절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봤으면 우리는 그 친구들을 천재라고 부르죠. 절대 없어요. 계속 돌리고요. 2학기 겨울방학 가시잖아요. 또 열려요. 이게 또 열리고 또 반복되고 또 듣고 더 심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이클의 차이예요. 여러분 겨울방학 때부터 수학과학 시작하면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난 이제 2달 뒤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주위 친구들이 이거 한 바퀴 돌고 수학의 점수 풀고 이랬다는데 나는 어떡하나 수능 특강 기출 풀었다는데 난 어떡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정시를 내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건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고1 모의고사로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1 마지막까지도 수시 점수 판가름이 안 나요. 왜냐면은 고1 그다음에 고2 초반까지 나오는 모의고사는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내는 모의고사가 아닌 거 아시죠? 네, 교육청에서 출제돼요. 교육청에서 내는 거라 제가 수업하다 많이 해요. 이제 기출문제집 쳐서 자일스토리, 마더톤 이런 거 많이 푸는데 거기에 있는 평가원 문제들하고 교육청 문제들하고 그냥 극과 극이에요. 교육청 이런 거 왜 내지? 그럼 그냥 저는 스킵해버려요. 야, 이거 몰라. 수능에 안 나와. 하지마. 이렇게 스킵해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재수생, N수생들이 정시의 메인이죠. 그 친구들은 교육청 모의고사 보러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표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2 9월이 맞나요? 하여튼 그때부터 반영되는 걸로 해야 내가 정시로 어느 위치가 되고 내가 이제 목표했던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예요? 놀아요? 아니죠. 수시 챙겨야죠.
그죠? 내신 챙기고 수시 챙기고 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정시만 봤으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친구들 그냥 처음부터 정시 갈 거였으면 그냥 고등학교 검정고시 따고 계속 그냥 뭐 대치 형광 다니고 인강 다니고 했지 왜 학교를 다녀? 물론 이제 학교가 뭐 대학교를 가기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좀 관점을 바라봐 보시면 시야가 트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신은 기본이 되고요. 그죠? 제가 아까 구분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1학년부터 이제 수시 정시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했던 수업 내용들이고, 이제 최근에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질문이에요. 아이들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걸 질문하면 혼날 것 같다. 그래서 질문을 안 해요. 그걸 끙끙 안 하면요.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수업 전날에, 시험 전날에, 모른다 문방구 갖고 와요. 그리고 그때 설명해줘. 뭐 설명해줘. 밤새 설명해줘. 그게 소화가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더군다나 이거 지금 문제 한 문제 푸는데도 이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 시간에 설명도 못하고. 평소에 질문을 계속 해야 되고요. 우리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식당 가면은 화장실 어디요? 당당히 질문하잖아요. 질문은 창피한 건 아닌데 아이들이 창피하다는 생각하고 이 주위 친구들의 시선을 받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의식을 해서 질문을 되게 못하는데 저는 그거를 다 끌어내는 거를 조금 연습시키고요. 거기에 이제 궁극적 목표를 수업 시간 내에 이제 공통 질문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제가 숙제로 항상 질문 리스트를 써오게 해와요. 내가 맞았어. 오답은 기본이고 채점까지 해서 오답은 기본이고 내가 맞았어도 이제 기억 니은이고 문제 아시죠? 기억은 내가 알겠어. 니은도 알겠어. 그럼 답이 디귿밖에 없네? 혹은 기억 제꼈더니 남는 게 니은 디귿밖에 없네? 이거 고르는 친구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냥 이제 숙제만 해가려고 그냥 맞았네 하고 질문을 안 해버려요. 자기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 이거 딱 보면 알아요. 기억하고 딱 제낀 거 보고 나머지 풀이가 없으면 너 이거 그냥 기억 소거해서 풀었네? 딱 보여요. 그럼 너 이거 설명해봐 했을 때 설명하지 못하면은 이제 야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맞춘 문제에서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리스트로 써서 이제 아이들이 이게 부끄럽지 않고 당연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더 올라가면 이거 질문할 시간도 없어요. 학원 다니고 하면 10시에 끝나죠. 집 가야 되죠. 질문할 시간도 없고 학교 선생님이요? 질문 안 받아줘요. 거의 안 받아주신다고 보면 돼요. 하기도 좀 그렇죠. 내가 학원에서 다니던 거 배운 거 선행한 거를 질문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제가 조금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친해요. 네.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좀 친근감 있는 동네 형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후기 피드백을 이제 대표님이 한번 넣어달라고 해서 이제 얼마 전까지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마무리되었죠. 이제 하남시에서 제가 지금 클래스도 하나 맡고 있는데 풍산고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남시에 있는 고등학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전 보강이 끝났고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이 친구들은 더 중요해요. 고1 1학기 내신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고 했더니 이제 뭐 감사했다, 뭐 잘 부탁드리라 했고 아이들 하나하나 조금 이탈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좀 대화를 해서 함정 수사를 해요. 너 오늘 왜 숙제 못했어? 하면 그거 하나하나 다 적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보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했다고 하면 애들이 되게 불쾌감을 나타내요. 선생님 그거 왜 말해요? 그러면은 그런 신뢰가 깨져서 애가 하려던 공부도 안 해요. 아까 제가 좀 유대감을 형성해서 아이들을 끌고 간다 했잖아요. 그게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오늘 부모님 촬영 보내서 보셨고 이제 실장님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좀 해주셔라. 제가 전달드린 내용이 아니어라 하고 부모님이 아시긴 해요. 그 내용 보면 되게 웃겨요. 1시에 일어나서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전화 가서 노래방에 가서 숙제를 못했다. 하려고 그냥 못했다고 하면은 그냥 뭐 놀 수도 있지 하는데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러면 이제 친구 관계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건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죠. 그죠? 얘가 지금 그죠? 1시에 공부하러 스터디 카페 간다고 나갔는데 숙제도 안 해갖고 놀기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이제 부모님이 되게 이제 감사해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교, 중3 친구들도 이제 그런 특강 과정을 마쳤는데,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해를, 선생님 그만두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뭐 피드백 리포트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하시는, 뭐 되게 이제 감사하신 학부모님이죠.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컨설팅 하는 거랑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했던 부분들, 그 합격 후기들, 그런 것들 이제 담아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